자, 문제풀이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집은 27페이지고요. 27페이지 2번 문제, 2번 문제부터 문제를 풀겠습니다. 네. 자, 국토교육법상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 갖춰야 될 요건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글자 그대로 산업기능이나 유통기능을 중심으로, 산업기능과 유통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증비할 목적으로 지정하면은 이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이기 때문에 산업단지나 유통단지가 조성되기 위해서 대상 지역이 갖춰야 될 최소한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해둔 겁니다. 살짝 암기를 해야 돼요. 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 지역은 그 면적 규모가 1만 지구도 이상이죠. 1만 지구도 이상부터 5만 지구도, 3만 지구도 미만, 1만 지구도 이상부터 3만 지구도 미만에 해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정 대상 지역이 그렇죠. 계획관리 지역이 중심이에요. 계획관리 중심이고 인근의 자연녹지 지역과 일부 생산관리 지역입니다. 생산관리 지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이 제한될 수 있는 대상 용도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과 생산관리 지역과 계획관리 지역에 해당해야 되고요. 그 중 계획관리 지역의 면적이죠. 계획관리 지역에 속하는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 100% 5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지정 대상 지역의 토지 특성이 과도한 개발 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당연히 적합해야 되겠죠. 정답은 옳은 것은 4번이죠.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하려는 자는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죠.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을 제한할 때는 대상 지역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요하고 나머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과 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변경 등은 대상 지역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도시공간계획 위반이 제한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정답은 옳은 것.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도시공간계획 위반이 제한될 수 있는 대상지 요건은 살짝 암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 4번까지 암기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3번. 국토교육법상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될 대상, 도시공기본계획상 도심과 부도심에 대해서 여러분 입지규제 취소구역은 그 지정과 변경은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될 대상 맞죠? 입지규제 취소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적 외의 지역의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 맞죠? 여러분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용도지구고 용도지구의 지정은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될 대상 맞잖아요.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사업, 여러분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 사업이고 정비 사업은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잖아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 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죠. 4번. 계획관리지역의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여러분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구역이라는 글자는 들어갔지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이 될 용도구역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예를 들면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해야 할 용도구역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해야 될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주둔구역, 수단정보구역,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 5개뿐이라는 거죠. 틀렸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 4번이 답이네요.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될 대상이 맞잖아요.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에요. 약간 그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에 대한 이해를 약간 응용한 문제로 볼 수 있어요. 4번이 정답이고요. 요즘에 출제 패턴이에요, 이게. 단순 암기를 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의미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죠.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도교급상 도시군관리계획, 국도교급상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위한 기초조사,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절차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절차. 어떻게 되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위반할 때 제일 먼저 뭐 하죠? 기초조사하죠. 기초조사입니다. 두 번째 뭐 하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청취를 하는 공청회.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할 때 주민의견 청취를 하는 뭐죠? 공고 및 열람이죠. 공고 및 열람 절차를 거쳐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세 번째가 뭐죠? 그렇죠. 지방의회 의견을 듣죠.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이제 도시군관리계획이 정책으로 위반이 되는 거죠, 위반. 그때 기초조사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준용되기 때문에 조사 청량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이죠. 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위한 기초조사에는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무엇을 포함시키게 되죠? 토지 적성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이 두 가지는 앞 시간에 그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에도 포함되어야 되죠. 세 번째가 뭐죠? 환경성 검토. 이 세 가지를 포함을 시켜야 돼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는 토지 적성평가와 재적성 분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고, 거기다가 추가해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할 때 기초조사에는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포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경미한 사항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위반이 될 때는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죠. 그게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국도교육법상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위한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1번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할 때는 그 기초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토지 적성평가만 생략할 수 있어. 토지 적성평가만 생략할 수 있다고. 예를 들면 여기는 주거지역이야, 여기는 상업지역이야, 여기는 공업지역이야 라고 땅의 용도를 정했다는 것은 이미 토지적 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땅의 용도를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그 기초조사에 포함시켜야 할 토지 적성평가만 아니할 수 있는 요건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구단위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한 경우죠. 이때 도심지는 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심지역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고 지구단위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때는 기초조사를 아니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구역 구간의 나대지 면적의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네. 그리고 도시군계획시설 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서 지역, 지구, 구역 등으로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기초조사를 아니할 수 있죠. 4번이 정답이네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하려는 경우가 아니고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결정을 위반하는 게 아니고 도시군계획시설 설치가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도시군계획시설을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할 때는 기초조사를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되죠. 네.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은 토지 적성 평가만 아니할 수 있는 요건이고요. 2번부터 5번을 정확하게 고쳐서 동그라미 2번부터 5번 중 한 개에 해당하면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할 때 기초조사를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구단위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위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틀렸잖아. 그죠? 지구단위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해당 지구단위구역의 나대지 면적의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하거나 그리고 도시군 객실 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서 지역, 지구, 구역 등으로 이미 지정됐거나 개발구역이 수립된 경우 그리고 도시군 객실을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구역을 위반을 할 때는 기초조사를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암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한번 암기하면은 시험 칠 때까지 기억할까요? 잊어버립니까?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문제집을 반복하셔야 자꾸 다른 문제집 구해서 계속 헤매고 다니지 말라는 거죠. 생고생만 해요. 그래서 풀었던 문제가 관련된 부분을 꼭 기본서 등으로 확인해서 다 같은 능력에서 유사한 문제가 출제됐을 때 틀리지 않도록 준비하는 게 문제풀이의 가장 좋은 학습 효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까요? 국토개법상 도시군관리구역 위반을 할 때 주민의견 정치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도시군 광역도시구역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청취자는 공청회고요. 도시군 관리구역 위반을 할 때는 주민의견 청취자가 뭐죠? 공고 및 열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러분 여기 서울시 녹지지역이에요. 서울시 녹지지역,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예요.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용도지역 변경할까요? 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면은 도시군 관리구역을 위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기초조사하고 주민의 의견을, 서울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의견을 들으려면은 녹지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하는 이 안건을 이런 도시군 관리구역 위반하려고 하는데 시민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라고 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도시군 관리구역 안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두 개성의 신문과 서울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해당 시청,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도시군 관리구역 안건을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14일 이상 공개 열람, 누구나 관련 서류를 서울시청 아니면 군재군 관할 군청을 방문해서 돌려가면서 서류를 열람 읽어볼 수 있는 거예요. 보고 그 열람 기간 내에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민의견 청취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구역을 위반할 때는 그 도시군 관리구역 안건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두 개성의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14일 이상 공개 열람을 시키고 그 열람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받는 방법으로 주민의견 청취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구역 위반할 때 주민의견 청취 절차는 공고 및 열람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의견 청취는 공청회 개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도시군 관리구역 위반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도시군 관리구역을 위반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당연히 도시군 관리구역 위반의 일을 반영해야 된다. 1번이 답이죠. 2번.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주민의견 청취 절차가 생략될 수 있어.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더라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없으면 주민의견 청취는 생략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틀렸잖아요. 기밀 플러스 요청이 있어야 돼요.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는 생략될 수 있으나 중요한 지문인데 3번.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틀렸잖아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 수립할 때는 주민의견 청취자가 공청회고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는 공청회가 아니고 공고 및 열람 절차를 통해서 주민의견 청취를 이루어지잖아.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절차에 공청회라는 단어만 보여도 틀린 거 아니에요. 4번. 제출된 의견이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 열람하기 위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재공고죠. 재공고 열람이에요.
재공고 절차를 말해요. 재공고 절차. 재공고 절차인데 틀렸어요. 자, 제출된 주민의 의견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니고 도시군 계획 조례입니다. 도시군 계획 조례. 제출된 의견, 주민이 의견을 제출했고 그 제출된 의견이 도시군 계획 조례,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중요 사항인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니까 재공고잖아. 재공고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다시 들어야 되는 거야.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한 재공고 및 열람 절차입니다. 몰라서면은 발표해 두시고요. 자주 읽어야 내 것입니다. 이런 것을 빠뜨리지 않아야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정답을 찾아갈 수 있게 돼요. 이런 지문을 내가 놓치고 있던, 내가 잊어버리고 있던 이런 지문들을 다시 발견하기 위해서 문제풀이를 듣는 것이고요. 이렇게 발견된 것은 한번 보시고 다른 문제집도 옮겨가지 말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시라고. 최소한 이 문제집을 5번 이상 반복하시면 본전 뽑은 거 맞죠? 합격하면은 책 사면서 들어간 비용은 싼 거고 떨어지면은 비싼 거잖아요. 왜 문제집을 이것저것 삽니까? 이거 한 권으로 충분한데 남아요. 제 가족이 공인중개사 수업을 준비하면은 진짜 최대한 기본수도 한 권, 요약집도 한 권, 문제집도 한 권만 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저기 특강 자료 인터넷에 뽑고 자료 뽑아서 다 외워지던가요? 내 것이 되던가요? 안 되죠. 그 많은 정보와 쓸데없는 자료 때문에 본 것도 없고 안 본 것도 없고 그렇게 된 거죠.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 반복 공략하는 게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에요. 솔직하게. 진짜예요. 온갖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도시권관리계획 위반할 때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도시권관리계획은 이를 행정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보아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5번도 틀리게 됐습니다. 맞는 것은 아까 1번이 정답이었고요. 5번 문제 괜찮은데요? 좋은 문제죠. 네.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6번 국토교육법상 도시권관리계획 위반을 위한 기초조사, 도시권관리계획 위반을 위한 기초조사에서 토지 적성 평가만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 토지 적성 평가를 아니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그런 얘기죠. 조금 전에 도시권계획설 결정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권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기초조사를 아니할 수 있다. 앞에 했잖아요. 지구단위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에도 기초조사를 아니할 수 있죠. 지구단위구역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할 경우에도 기초조사를 아니할 수 있죠. 그렇죠? 네. 4번. 법은 국토교육법이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국토교육법. 법 또는 다른 법령, 국토교육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이미 조성된 지역에서 도시권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무엇을 생략할 수 있죠? 이 경우에는 토지 적성 평가입니다. 토지 적성 평가만 생략할 수 있다고. 기초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토지 적성 평가를 아니할 수 있는 요건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5번 읽으십시오. 전략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도시권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기초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에서 무엇을 생략할 수 있죠? 그렇죠. 환경성 검토만 생략할 수 있어요.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이에요. 그러면은 동그라미 1번부터 3번은 도시권관리계획 위반할 때 기초조사를 아니할 수 있는 요건이고, 4번은 토지 적성평가를 아니할 수 있는 요건이고, 5번은 뭐죠? 환경성 검토를 아니할 수 있는 요건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러면서 다음에 시험지에서 이 중 하나가 보이면 낯설지 않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반복이죠. 반복.
문제집을 일회용으로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일회용이 아니다. 최소 이제 책값의 본질을 뽑을 수 있도록 5번 이상 반복해서 누군가가 느닷없이 이것을 읽어주더라도 딱 듣고 OX로 판단해서 정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반복하셔야 돼요. 6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7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7번.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결정 잠깐만요. 결정 잠깐만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먼저 저를 보시고요. 필기하지 마세요. 지난주 요약 강의도 다 했는데 복습이죠, 복습. 입안된 도시군관리 누가 결정해요? 이거 지금 말을 못하면은 지난주 공부했잖아요, 그죠? 말 못하면 지금 책을 찾고 싶으면은 공부 안 한 거잖아요. 도시군관리계획을 누가 결정하죠? 그렇죠. 술술 나와. 망설이면 안 돼.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하거나 시당구의 신청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는 대도시시장이 결정하는 게 원칙이잖아. 그 다음에 시당구가 직접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하죠? 시장 군수가 결정합니다.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를 보시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대상,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사항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할 수 있는 거 저를 보시고요. 첫 번째 뭐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하급기관인 시도지사, 대도시에 결정 못하잖아.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 그 다음에 그렇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이 결정합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하죠?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입지규제 취소구역의 지정권자는 누구죠?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시당구를 제외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입지규제 취소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잖아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시당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한 도시군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하죠? 그렇죠. 시당군수가 직접 결정합니다. 너무 중요하잖아. 여기서 당번호 여기저기 막 떠다닌단 말이야. 계속.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잖아.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오직 국토교통장관만 결정한다고 금방 외웠잖아요.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할 수 있게 되잖아요. 다음 3번. 이게 너무 중요한데 시도지사가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려면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가까운 시기, 그렇죠. 30일에 출제된 거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없어도 벌써 틀렸잖아요. 그죠?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와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 및 심의 없이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요청이 없어도 틀린 거죠. 5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그 후속 출소서 시행도면 고시를 한 날 그 정책 결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맞게 되지요.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잠깐만요. 이 결정권자가 결정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 입안할 때 기준조사, 공고 열람 절차를 통한 주민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을 듣잖아요. 결정할 때는 어떻게 되죠? 협의 및 심의를 거치게 되죠.
협의 및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협의, 심의 그렇게 되죠. 그때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합니다. 누구하고 협의하죠?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누구하고 결정 전 사전 협의를 해야 되죠?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되는,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되는 모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해야 됩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되는 모든 행정기관장,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돼요. 국토부 장관은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장관 끝과 협의한다 이 말이야. 근데 너무 중요한 거야. 금방 했잖아요.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를 결정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 국장과 협의를 해야 될 대상이 있죠. 국장과 직접 협의를 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이거 수업할 때 제가 강조드렸기 때문에, 지난주에 강조드렸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자마자 필기하는데 못 외우면은 저 싫어요. 네. 댓글이 부정적으로 달려도 할 수 없어. 지난주에 했거든. 한 주 만에 그 부분을 문제로 확인할 때 또, 그죠? 채울 수 있겠지 뭐. 이분까지 봐드릴게. 따라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결정을 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직접 협의해야 돼.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최초로 입안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때도 국토교통부 장관, 중앙정부하고 직접 협의해야 돼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잖아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이후에 최초로 입안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때도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직접 협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심의.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입안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때는 시도나 대도시에 있는 지방도시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도시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시도지사는 지방도시기획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도시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협의 및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요. 단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것은 협의와 심의 과정에서 기밀이 누설될 수 있기 때문에 협의 및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언제?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어요. 기밀 플러스 요청이에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할 때는 시도에 있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게 원칙인데 시도지사가 무엇을 결정하죠? 그렇죠.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는 공동심의,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됩니다. 뭘 결정할 때?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죠. 시도지사가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공동심의를 거쳐야 한다. 참 중요한 거죠. 자주 나와요. 아무튼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까지 드렸고요. 8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8번.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절차. 협의 및 심의잖아요. 입안된 도시군 관리를 결정하는 절차는 뭐죠? 협의 및 심의. 결정권자.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결정하는 게 원칙인데 시장구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장구수가 결정할 수도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할 수도 있죠.
문제 봅시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할 수 없고 시장구의 신청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 틀렸잖아요.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할 수도 있고 시장구의 신청에 따라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1번 틀렸고 2번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지방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특별지방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시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이 되면 대도시라고 하잖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이 됩니다. 2번도 틀렸죠? 3번 지방구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하죠? 지방구수가 직접 결정하잖아. 벌써 두 번째 나오는 지문이죠. 단골로 다닌다 그랬죠. 4번 시도지사는 이거 너무 중요한데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때는 관계행정위원회와 협의를 하지 않고 누구하고 직접 협의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할 대상이잖아. 조금 전에 뒤쪽에서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을 발표를 좀 해놓고 이런 지문은 시험칠 때까지 자주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곳에 헤매서 다니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은 자료를 수집하면 도서관에 공부하면 친구가 생겨. 점심 먹다 보면 여기저기서 뽑아와서 자랑을 해. 그럼 갖고 싶어. 수험시간 끊임없이 자료 수집가야. 실력을 수집해야 되는데, 실력을 쌓아가야 되는데, 자료만 쌓아가는 거죠. 떨어지잖아. 신림동의 사법고시를 최종 합격을 못하고 계속 떨어지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너무 많은 수험서를 가진대요. 그러니까 단기간 합격하시는 분은 민법이 있으면 유명한 출판사 딱 한 3개 정도 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여기에 없는 것만 일부를 딱 읽어서 단권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단권화된 한 권을 반복해서 보시는 분이 단기간 합격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대부분의 민법책을 가져다 놓고 이것 찔끔 하면은 올해 수험 준비하고 올해에도 합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진짜예요. 떨어지신 분의 공통점, 자료 수집가가 많다는 거죠. 5번.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그렇죠. 중앙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하고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하려면 시도에 있는 시도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정확한데요? 틀린 것도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정답은 그렇죠. 8번은 5번이네요. 옳은 거 찾아야 되니까 그렇죠.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 관련된 설명을 옳은 걸 찾습니다. 9번 지방자치법 175조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누가 결정하죠? 해당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정확한데요? 1번이 답이 돼요. 2번은 어떻게 됐을까? 시당구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하죠? 시당구수. 틀렸잖아.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과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하죠? 시도지사. 단,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잖아요. 그죠? 네. 국가계획과 연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네,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원칙대로 시도지사 결정입니다. 단,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틀렸고 2번도 틀렸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누가 결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입지규제 취소구역 지정과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하죠? 결정권자.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그때 입지규제 취소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 누가 제외되죠? 결정권자 중에서 아까 시장, 군수는 제외 그렇게 되는 거죠.
문제를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좋은 문제집이고, 활용 못하고 줄줄줄 정답만 체크하고 넘어가 버리면 좋지 않은 문제집이고 그런 거죠. 활용 나름이죠. 10번 보겠습니다.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관리계획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가와 주둔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가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 그 사업가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틀렸죠? 시가와 주둔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을 결정고시할 당시 사업가공사에 착수한 자가 그 착수한 사업공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그 결정고시로부터 3개월 이내죠. 시가와 주둔구역 지정을 결정고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시청구청에 가서 뭐 해야 되죠? 신고하면은 신고한 사업가공사는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신고 없이 틀렸죠.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주둔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는 직접 그 지정을 도시군관리로 결정할 수 있다. 그죠? 이게 정답이잖아.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주둔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누가 결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잖아. 2번이 정답이죠. 3번.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제안받은 자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 및 결정에 필요한 게 이것도 아까 나왔죠.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제안받는 자는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틀렸잖아요.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하죠?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하잖아요.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후속조치로서 지행도면 고시를 한 날 발생합니다.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틀렸잖아요.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10번하고 11번에 관련된 문제인데 일단 여보세요. 서울시 녹지 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된 거예요. 무엇이 결정됐죠? 서울시 녹지 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구로 변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이 됐어요. 도시군관리계획은 결정되면은 어떻게 하죠? 고시합니다. 국토교통장관은 국토교통부를 발행하는 관보, 국토교통부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합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시장구수는 공보, 시도, 시군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합니다. 자, 이렇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이후에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고 어떤 후속 조치들이 있게 됩니까? 후속 조치들이 있게 되죠? 라고 물으면은 지난주에 제가 수업할 때 그 목차를 줄줄줄 얘기를 하시라고 했죠. 이 목차가 안 떠오르면은 지난주에 이런 강의 다시 한 번 더 듣고 오세요. 공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막 그렇게 하고 싶어요. 농담이에요. 아, 걱정되네. 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정책 결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언제요? 후속조치로서 지행도면 고시. 지행도면을 고시한 날. 지행도면 고시를 한 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하나. 다음 두 번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인허가 승인 등을 받아 이미 사업 및 공사에 뭐 해야 되죠? 착수한 자. 사업 및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착수한 사업과 공사를 계속 할 수 있다. 기득권 보호죠. 기득권 보호 규정이 두 번째죠. 기득권 보호 규정이 두 번째죠. 다만 시가와 주둔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을 결정고시할 당시 사업 및 공사에 착수한 자가 그 착수한 사업 공사를 계속할 경우에는
그 결정고시를 3개월 내에 신고하면은 신고한 사업공사를 이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구의 결정이 고시되면 그 후속 조치로서 뭘 하죠? 지형 도면을 고시하는 거죠. 정책이 결정됐을 때 도시군관리구로 녹지지역의 주거지로 변경된 정책이 결정되면 관보 또는 공표에 게재하여 시민에게 고시합니다. 이게 정책 결정했음을 처음으로 알린 거예요. 근데 그 도시군관리구의 결정사항을, 즉 녹지지역에서 주거지로 변경된 사항을 지적이 표시된 지행도성의 도면에다가 용도적 변경사항을 상세하게 밝히죠. 예를 들면 이 지도에다가 이만큼 빗금층 부분이 지금까지 녹지지역이었는데 이번에 주거지로 변경됐습니다. 변경 면적은 약 30만 제곱미터고요. 변경 범위가 이만큼이라고 지도 위에 이렇게 변경 범위를 딱 표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변경의 위치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산 몇 번지라고 용도지역이 변경된 위치, 변경 면적, 변경 범위 등을 지행도성의 도면에 상세하게 밝힌 도면을 무슨 도면이라고 합니까? 지행도면이라고 하고, 지행도면에 밝혀서 두 번째로 정책 결정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알려주는 게 지행도면 고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행도면 고시는 도시군관리구의 결정 고시가 정책 결정을 처음으로 하니까 이게 선이야, 선. 도시군관리구의 결정 고시가 있으면 그 후속 조치로서 항상 그 후속 조치로서 지행도면 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행도면 누가 작성하죠? 제가 이렇게 설명했잖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려면은 그 앞에 절차가 뭐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을 해야 되죠. 그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한 입안권자는 본인이 입안한 정책이 정책으로 결정되면은 시민들이 그 정책 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지행도면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행도면 작성자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하고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 도시군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서 입안하니까 지행도면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소가 작성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도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행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지행도면도 원칙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로서 지행도를 작성한 게 원칙인데 그 중에서 시장군수가 작성한 지행도면만 누구에게 승인받죠?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하잖아요.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관리계획은 4번이 뭐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정표라고 하고 있죠. 자, 11번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관리계획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1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인허가 승인 등을 받은 사업이나 공사는 그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틀렸죠? 여러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허가, 인가, 승인만 받아둔 사업은 기득권 보호를 못 받아요. 인허가 승인을 받고 뭐 해야 되죠? 사업 및 공사에 착수한 자, 이게 핵심이니까. 사업 및 공사에 착수를 한 자가 기득권 보호를 받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지금 여기 틀리지, 낚이신 분. 지금 이거 X를 O라고 하신 분은, 어떡하지? 다음에 틀리면 안 되지 뭐. 그죠? 잘하세요. 다음 2번. 5년마다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비합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3번.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한하면 그 제한일로부터 45일 내에 반영을 통보합니다. 아까 한번 나왔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한 도시군관리계획 누가 결정하죠? 누가 결정하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합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합니다. 5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경우 국공유지로서 도시군계획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을 정하는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걸 뭐라 그래요?
여기까지를 국공유지 처분 제한이야. 국유지하고 공유지에다가, 그죠? 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결정고시 해버리면 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결정고시된 국공유지는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하여 처분할 수 없다. 이게 국공유지 처분 제한 규정이잖아요. 이 국공유지 처분 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처분을 해버리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고 무효로 한다. 국공유지 처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이를 무효로 한다. 라고 법률 규정이 되어 있죠. 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 후에 어떤 법적 효과와 후속 조치가 있게 되는지까지 문제 풀어드린 거죠.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34페이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그리고 행위제한 특례 관련 문제를 준비하겠습니다. 네.